진정한 하이볼 매니아라면 내가 보기에는 한산수야. 눈빛이 막 반짝이세요? 용납할 수 없다. 토닉워터.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회사에서 모셨던 60대 이상의 분들이 엄청 마시고 먹이고 이러던 분들인데 이젠 한 방울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맞아요. 요새 들어서는 술을 조금 덜 마시는 트렌드다. 왜 그렇게 됐을까? 네,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어우 덥다. 그러니까요. 네. 장마가 끝난 건가요? 아,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긴 하죠. 비가 사실은 중부지방은 좀 오다 말았고요. 좀 더 아래로 내려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아, 꿉꿉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오늘은 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갖고 왔어요. 아, 그렇죠. 아주 그냥. 근데 지훈 박사님은 요즘 술 잘 안 마시잖아요. 그죠? 저 요새 잘 안 마시죠. 예전에는 몇 잔 마시긴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마셨죠. 좀 모임 젊을 나가면 때. 또 와인 한두 잔은 마신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 와인은 좀 마셨고 뭐 소주도 마셨고 위스키는 사실은 우리 집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냥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이볼 만들어서 마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나가서 잘 마시진 않아요 이제. 그러면은 술을 싫어하진 않고 못 마시는. 네, 뭐 아니면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네. 술 마신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 아, 그건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좀 계획적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해야 될 일들이 대충 정해진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셔갖고서는 그 다음 날 좀 늦게 일어나거나 숙취가 좀 있어서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계획했었던 일을 다 이렇게 선을 긋질 못하면은 너무 화가 나. 아, 마음이 불편하고. 막 버럭이가 막 나타나. 화가 나. 하긴 저도 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젊었을 때는 뭐 체력도 있었고, 그치. 그다음에 정신력, 이제 윗분들의 압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마셔도 엄청 마셔도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업무 다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압박이 없으니까 정신력이 좀 해이해져서 그런지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오전에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저도 조금 술 마실 때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술도 정신력이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술을 덜 마시는 것 이게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고 50대 그래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점점 덜 마신다고 해요. 진짜요? 나는 술... 젊을 때 많이 마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왜 사람들이 근력을 중요시하는데 술을 마시면 근손실이 일어난다. 맞아. 그래서 저는 술 마시고 이제 다음날 꼭 운동합니다. 뭔가 이렇게 막 풀어진 느낌이야. 약간 몸이 해이해지고. 땀도 빼고. 근데 하여튼 그 정의원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확실히 술이 근력을 키우는 데는 이제 나쁘게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네. 네, 근손실은 우리가 참을 수 없지. 또 근력 운동 많이 하시죠? 그렇죠. 나 다리 운동 많이 하잖아요. 하체 운동. 진짜 너무 싫어. 하체 운동 제일 싫어.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제가 회사에서 모셨던 60대 이상의 분들이 술을 끊으신 분들이 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정말 엄청 마시고 또 엄청 먹이고 이러던 분들인데 이젠 한 방울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반주조차도. 정말? 그래서 야, 이것은 정말 글로벌하고 유니버설한 트렌드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맞아요. 요새 들어서는 술을 조금 덜 마시는 트렌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니 뭐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정말 왜 그럴까요? 이게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주류 소비량 자체도 줄었고 그다음에 거기 부수적인 사고들 뭐 주치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 10년 전 대비하니까 10% 이상씩 수치가 줄어든 걸 보면 사람들은 확실히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술 대신에 할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술값이 너무 올랐나? 근데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제가 다니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잖아요. 딱 이제 퇴근하고 올 만한 시간 그때 가면 정말 뭘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내가 또 약간 당황이의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 많으면은 뭔가 이렇게 쑥스럽고 또 저기서 막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하기 좀 그런 시기 하니까 잘 안 가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많이 가는데 요새 젊은 사람은 정말 자기의 건강이나 또 몸이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퇴근 후에 또 뭘 배우기도 하고. 맞아요. 자기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하고. 우리 젊을 때 생각하면 참 회사 마치면 부어라 마셔라 하고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식하기 싫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막 너 회사 생활에 불만 있냐? 그치, 이런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술을 마시는 그 양은 줄어들었는데 네. 생활비라든지 지출비 여기서의 비중,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쓰는 비중은 좀 늘었어요. 술값이 많이 그러니까 비싸져서. 술값이 오른 거야.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비싼 술을 마시는 경향도 있는 것 음. 같아요. 예전엔 뭐 사실 우리 소주밖에 없었잖아. 진로 소주 뭐 그런 건데 요즘 뭐 와인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맥주도 사실 옛날에 오비 맥주 뭐 이런 건데 하이트 맥주 이런 건데 그치. 요즘 5만 가지 세계 맥주들이 맞아요, 다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네. 캔당 가격도 꽤 되고요. 막 위스키도 사실 그랬죠. 위스키 캡틴 큐 생각나네. 무서운 술. 위스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과연? 근데 뭐 위스키 같은 것도 요새 뭐 위스키 매니아나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근데 값이 좀 싸잖아요 위스키도.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양한 술을 접하게 되니까 이 가격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만큼 많이 못 마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예. 관심이 있어갖고 이제 술에 대한 걸 좀 뒤져본 적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신 나라는 어딜 것 같아요? 러시아? 대부분 그렇게 대답해. 왜냐면 보리스 엘친이 대통령도 했고. 뭔가 이제 러시아 하면 딱 주당의 나라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러시아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는데 의외로 다른 나라들이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런 걸 해요. 1위가 어디예요? 루마니아.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에 조사를 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대체로 뭐 루마니아라든지 라트비아라든지 발틱 국가들은.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 구소련 국가들 그리고 위성 국가였던 국가들 독일 뭐 이런데 이런 데가 이제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국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애매한 게 맥주하고 보드카는 좀 다르잖아. 그렇지.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훨씬 적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게 뭐를 많이 마시는 걸로 기준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측정을 할 때는 순수 알코올 아, 그걸 그럼 측정을 해. 독주를 많이 마시면은 양이 적게 마셔도 많이 마시는 그치, 국가로 그쵸, 나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보드카 같은 게 이렇게 한 병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순수 알코올이 한 300ml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근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 우리 맥주 한 병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는 한 17ml? 그러니까 그렇지. 맥주 한 뭐 몇 병을 마셔야 되는 거냐? 한 20병 마셔야 되는 건가?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순수 알코올로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뭐 루마니아라든지 뭐 라트비아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체코 뭐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 이제 많이 마신다 그러는데 이게 근데 연대 따라 좀 달라져요. 아 그래요? 예, 60년대 이럴 때는 사실 프랑스가 되게 많이 마셨어. 거기 와인의 종주국이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막 따라잡아갖고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많이 마시는 국가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시대에 따라 좀 다르고 뭐 국가 따라 조금 다르고 근데 구소련 동구권 이쪽이 확실히 좀 많이 마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면 그냥 술의 양, 알코올만 따지지 않은 거 보면은 프랑스가 아직도 상당하겠네요. 왜냐면 와인이라는 거는 이제 병당 750ml 뭐 비우고 하면 보드카보다 마실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근데 거죠. 이제 도수가 좀 낮은 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와인을 부어라 마셔라 느껴지는 않지 않나? 죄송합니다. 너는 그러냐?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주당 국가는 아닌 거네요. 한국이 마시기는 많이 마시지만 네. 그렇게 주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예전에 봤었던 기억에 따르면은 대신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위험한 국가긴 해요. 아 그래요? 세게 마시는 거지. 그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순수 알코올 뭐 이거를 얼마나 마시는가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사람의 그 양극화가 조금 있어서 조금 알코올 중독 이거에서는 조금 위험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국가별로도 그런데 어쨌거나 세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술을 적게 마시는 것 같은 게 집안이 모이면 저의 세대는 한 잔씩 하거든요. 이제 뭐 와인을 한 잔 하든지 맥주를 한 잔 하든지. 그런데 저희 아래 세대는 술을 거의 안 하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시니?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교를 코로나 시기에 다녔다. 코비드 19. 그래서 또 말이 되네. 그때는 학교에 모여서 뭐 애들이 같이 맥주를 마신다든지 이런 같은 그런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났더니 지금 회사를 막 들어갔는데도 크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기는 가장 많이 마셨던 때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맞아. 신입생 환영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막 MT 가고 그쵸. 네. 그때 이제 또 뭣도 모르고 선배가 주는 거는 뭐든지 다 마셔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 정말 입학을 했고 이런 세대라면은 사실 그런 거에 좀 멀어질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있잖아요. 코로나 때 혼술이 늘었다. 아, 그렇죠. 혼술 혹은 홈술. 집에서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술을 가장 많이 마실 때는 역시 B2B,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동아리에서 모이거나 그래야지 이제 서로 약간 강제적으로 그치, 먹이고 그치. 이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없어지면 절대량은 확실히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혼술 혹은 홈술의 트렌드에 따라서 가장 특혜를 이제 베네핏을 본 그 주종은 와인. 그래요? 네, 확실히 사람들이 혼자 마실 때는 이제 따라 놓고 마시는 게 조금 더 고급 술을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확실히 코로나 때 와인 소비량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밀폐된 공간, 술집, 바 같은 데서는 술을 못 마시겠잖아요. 그쵸. 그런데 못 모이게 했는데 와이너리는 오픈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이너리에서 술을 마시는 건 허용된 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도 마실 겸 공기도 쐴 겸 그렇게 해서 와이너리에 시음을 하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와인 소비가 늘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은 사실 와인이 미국에서도 증류주, 위스키한테 따라잡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 때 와인을 막 마시고 막 이랬던 거 아닌데 와인은 혼자 마시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병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 따면은 거기서 이제 보통 5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종이기 때문에 맛이 좀 변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면 마셔야 되잖아 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뭐 요리에 쓴다든지 이런 맞아.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서 술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와인 한 병 따기는 되게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담은 없잖아요. 따갖고서는 마시고 또 나중에 또 마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위스키를 거의 안 마시는데 그럼 위스키는 다시 닫아두면은 맛이 변하진 않는 거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스키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혼자 마셔도 5잔을 다 마시는구나. 그건 모르겠어요. 뭐 둘이 마시게 되면 부부간에 마시게 되면 이제 반 병씩 마신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와인이 가장 특혜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40도 이상 되는 술은 그 독주 자체를 못 마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그 느낌을 굉장히 싫어요. 위스키를 마셨을 때 목이 이렇게 좀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거의 못 마시죠. 그걸로 마시는 건데. 그래요? 근데 요즘 보니까 요즘은 하이볼? 위스키에다가 토닉 섞은 거? 레몬 이 하이볼 모르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볼이라는 게 이제 위스키에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토닉을 섞는다는데 토닉 어떻게 섞으면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를. 좀 달달한데. 너무 달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탄산수를 섞어요. 네, 진정한 하이볼 매니아라면 내가 보기에는 탄산수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괜찮은. 눈빛이 막 반짝이세요? 그치. 용납할 수 없다, 토닉 워터. 네. 그렇구나. 그 탄산수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렇게 달달하지 않고 진정한 그 위스키의 향과 함께 즐길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는 편이고 네. 또 위스키도 사실은 좀 좋은 게 들어가면 좋긴 하죠. 비싸서 그래요? 그렇지. 네. 향이 다 다르다고는 그럼요. 들었어요. 다 다르죠. 그래서 하이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우리 그 오사카에 살고 계시는 부장님이 부장님. 항상 제 식당에 가면 하이볼을 먼저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이볼 막 마시자 우리도 그래갖고 인기가 좀 있었죠. 한동안. 그 이후에 이렇게 뜨게 된 거예요? 내 기억엔 그래요. 네, 제 기억에는 그 이후에 물론 하이볼이 그 전에도 찾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하이볼 얘기를 듣니까 막 목이 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약간 독주파예요. 네, 맥주는 배가 불러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소주는 뭐 특정 음식을 먹을 때, 뭐 이럴 때 먹으면 좋긴 하죠. 삼겹살이라든지. 또 위스키 스토리를 좀 많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 위스키 그래? 스토리는. 진짜 재밌어. 뭐가 재밌죠? 그게 이제 그쪽 지역의 역사랑 같이 얽혀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되게 재밌거든요. 스코틀랜드 아니고 원래 위스키는 아일랜드야. 그래요?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스코틀랜드가 그걸 가져간 거죠, 지금. 그래서 그래도 원래 다 스카치 위스키. 그러니까 원래 아니었다니까. 원래 아이리시 위스키가 그렇구나. 원래 진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스키라는 말도 사실 우스카였나? 이시카바. 뭐 욕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아일랜드 게일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시카바카라는 말에서 나와서 위스키가 되었다. 이게 생명수다, 생명의 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근데 술들은 다 옛날에 어원을 따져보면 다 생명의 물이래. 신의 물방울. 그러니까 맥주도 생명수, 그렇지. 와인도 생명수. 가장 오래된 술은 맥주예요. 네, 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맥주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뭐 위스키도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원래 아일랜드에서 위스키가 이제 출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위스키 생산량에서 아일랜드에 생산한 것이 한 60% 70% 이랬어요. 그렇구나. 스카치 위스키가 밀렸어. 심지어 스코틀랜드 안에서도. 근데 왜 이렇게 뜨게 됐어요? 왜 이렇게 뜨게 되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아일랜드 위스키가 저문 거죠,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아일랜드가 독립을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요. 그게 언제죠? 1919년 이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독립을 한 건 좀 나중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괘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위스키를 금지를 한 건 아닌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관세 때리고 뭐 이래 갖고서는 이제 사기가 조금 힘들게 한 거야. 영국령에서는. 역시 제일 무서운 건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영국령 하면은 별 생각이 없지만 네. 그 당시 영국령은 많지 나라가. 그렇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등등등 해갖고. 해가 지지 않을 때. 그치.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그게 타격이 왔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는 영국이었으니까 그 사이를 스코틀랜드가 비집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위스키라는 게 증류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알코올이 끓는 점과 물이 끓는 점이 다르잖아요. 매우 과학적인데. 이런 건 좀 과학적이야. 나 완전 과학 못하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렇죠. 알코올은 78도에서 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날아가는 거를 모아서 갑자기 냉각을 시켜갖고 그래갖고서 이제 증류주를 만드는 건데 네. 옛날에는 이걸 이제 단일 증류기를 썼대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당시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근데 아일랜드 사람 중에 커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명을 해. 연속적으로 증류를 시킬 수 있는 거를. 근데 나의 화학적인 지식은 여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알코올이 진하게 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약간 한 번 증류를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향도 있을 수 있고 불순물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여러 번 하니까는 뭐 불순물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건 좋은데 향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코올은 진해지지만 뭔가 굉장히 가벼운 향이 돼버리는 거지. 묵직하고 이런 특유의 향이 아니라. 그래서 아일랜드 그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이걸 안 쓴 거야. 우리가 이런 거 쓸 수 없다 그러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블렌디드 그렇죠. 위스키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섞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와 이거를 섞어서 약간은 가격이 좀 저렴한 위스키를 만들어서 대중화시킨 거예요. 역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제임스 와트. 역시. 그거에다가 다 겹친 거예요. 뭐 미국에서 금주법이 있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수출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이제 영국도 참전을 하고 이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스카치 위스키를 선보인 거지. 좀 더 저렴한. 그렇지. 좀 그러면서 더 이게 전 세계로 스카치 위스키가 퍼지면서 지금은 스카치 위스키가 꽉 잡고 있죠. 스코틀랜드 가셨을 때 좀 드셨어요? 먹었지. 그러니까 그 에든버러 가갖고 로열 마일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위스키 시험한 데가 있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은 이제 딱 디스틸러리 가고서는 마시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자. 그래서 마셨는데 저도 사실은 약간 뭐 과일 향이나 이런 약간 라이트한 그런 위스키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피트 향이 강한 그런 위스키를 마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코틀랜드 어느 지역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향들이 조금씩 다른데 아일레이라는 데가 있어요. 섬이야. 거기서 나온 건 피트 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느 섬? 다시 한번. 아일레. 아일레이라고도 하고 아일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약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너무 피트 향이 강하니까. 근데 난 되게 좋더라고요. 애들만 없었으면 한 잔 더 했겠어요. 애들만 없었으면 약 쓸어왔지. 그렇구나. 그래서 뭐 알드백이라든지 라프로익, 뭐 라가블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위스키인데 뭐 맥켈란이나 뭐 발벤이나 이런 건 사실 좀 라이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나는. 근데 이제 한번 피트 강한 거에 맛을 들이니까 그쪽이 좋더라고.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위스키를 별로 안 좋아하고 같이 간 동행은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알코올 특이 체질이라서 그냥 조니 워커 플래그십 스토어 가서 굿즈만 봤어요. 그렇구나. 나 면세점 가니까 막 눈이 돌아가더라. 세상에 저렇게 다양한 위스키 맥켈란이 있었어? 막 이러고. 저는 조니 워커 들어가서도 놀랐어요. 그 조니 워커 브랜드 하에 엄청나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 위스키가 스펠링이
아일랜드랑 미국에서 쓰는 스펠링하고 스코틀랜드에 쓰는 스펠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 위스키가 이제 WHISKEY라고 아일랜드랑 미국에서 쓰고 스코틀랜드는 거기서 E가 없어. 아, KY? 오.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에든버러 갖고 네. 왜 그렇게 다른 거냐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위스키라고 쓰는데 아일랜드에서 아마 자기네 거랑 이제 조금 구분을 하려고 위해서? 이제 E라고 늘 넣었었는데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또 이민들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걸 위스키 양조업자들이 이제 아일랜드 온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미국 위스키도 E가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게 있기는 해요. 메이커스 마크라는 자기네는 스코치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병을 잘 봐서 E와인지 Y인지를 보면은 이제 국적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가 없으면 무조건 이제 스코틀랜드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정말 알쓸신자 분위기로 모르는 거를 이정석으로 공부를 했으면 말이야 박사학위 하나 더 땄을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 주류학 박사, 주류학 박사 할까? 술 박사, 연구소장 뭐 이런 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주당 연구소 뭐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얘기를 좀 할까요? 와인 얘기. 저는 근데 와인을 좋아하는 게 저는 보통은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걸로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일단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치. 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걸로 와인을 먹거든요. 네. 근데 와인은 참 어려운 술이죠. 너무나 다양하고. 맞아요. 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술이라고 하는데 또 술로 공부까지야 뭐 이러다 보면 돈을 많이 지불하고 나서 뭔가를 시켰는데 이게 이런 맛이? 이러면서 이제 낭패를 볼 때가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인을 많이 이렇게 안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마시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 품종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와이너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위스키 공부는 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와인 공부는 할 생각 별로 안 하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남이 이제 잘하는 분이 권장해 주시면 이제 마시면은 좋은 건 알겠더라고. 좋은 건 굉장히 향취가 좋죠. 그러니까 와인 공부를 안 했어도 좋은 와인을 마시면 이건 네. 좋은 거구나. 그 정도는 맞아요. 알겠더라고요. 사실 와인을 마시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어쨌거나 좋거나 내 마음에 드는 와인을 마셨을 때 그 올라오는 향기라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피트 향도 그래. 위스키도. 그래서 너무 기쁜데 하지만 너무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마시던 와인을 관성적으로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와인이 생겼으면 뭐 나파밸리의 어떤 품종 하면은 라벨은 다르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서 이 품종에서의 다른 와인을 마셔보지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마셔보거나 이러는 것은 저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피곤한 술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점점 와인을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당 정치색에 따라 갖고 네. 마시는 와인의 종류도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은 위스키도 다르고 다 달라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렇지. 민주당은 뭘 마시지? 민주당은 주로 프랑스에서 온 걸 마시고. 아, 그래요? 네. 왠지 나파밸리 마실 줄 알았어. 아니야. 공화당이 오히려 로버트 몬다비 이런 거 마시고. 아, 그래요? 네. 그거 왜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미국 거 이러는 분들이 공화당. 바이 아메리카. 그렇지. 위스키도 그래요. 오.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체로 잭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마시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맥켈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마시고 맥주도 그렇고. 그렇구나. 맥주도 좀 다른 게 재밌는 게 맥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제 많이 마실 맥주 뭐 것 같아요. 뻔하지 뭐. 버드와이저? 그치. 그런 거야. 근데 민주당 맞췄다. 민주당 뭘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 왠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에일, IPA 뭐 이런 거 마실 것 같아. 거기까지는 안 가고 샘 애덤스. 아. 그래도 좀 훨씬 달라. 좀 더 네. 작고 좀 더 가격이 비싼 와인을 그쵸. 아니 맥주를 마시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누가 더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요? 공화당. 왜? 그냥 트럼프가 많이 마실 것 같아요. 트럼프 물을 술 안 마셔. 그런가? 트럼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약간 술 드신 듯이 얘기를 해서 술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거는 민주당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약간 생각에 왠지 공화당 사람들 술 더 많이 마실 것 같잖아요. 네. 막, 파티 더 많이 하고. 그지. 아니, 민주당이 일단 나이도 젊고, 아. 네, 말한 것좀 파티도 많이 하고. 그렇구나. 네, 오히려 공화당 사람들은 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래서 오히려 낮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대요. 제가
몇 년 전에 나왔던 뭐 어떤 조사를 봤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트럼프 다 노년층이라서 술은 많이 안 드실 것 같긴 해요. 드시면 안 되죠. 몸에도 안 좋고. 맞아. 정신줄 잘 그러니까 붙잡으셔야 바이든 되기 대통령 때문에. 마시면 안 되겠더라요. 근데 이렇게 뭐 공화당이 무슨 와인을 마신다 해도 미국에서 와인 전체가 굉장히 하락세를 겪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특히 왜 그렇지? 이제 와인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젊은 세대가 외면하는 술이 돼버렸고 아,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펀하지 않은 거죠. 재밌지 않은 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 마시고 원래 마시던 분들 이제 60이 넘어가면 확실히 다시 술을 끊으시는 분들 생기면서 거기다 플러스 와인이라는 게 결국 비싼 술이기 때문에 선진국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인구 얘기했잖아요. 아, 인구 이 줄지. 선진국 자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머징 컨트리, 그러니까는 개발도상국은 와인을 아직 마실 만큼의 경제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와인은 뭐 아직은 이제 사양 산업 쪽으로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네네. 보르도에 있는 와인 농가들이 와인을 엄청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폐기를 한 거죠. 날 주지. 그리고 포도밭도 갈아엎고. 아, 진짜? 예, 이게 정부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 사건을 보르도의 학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버린 와인이 6,600만 갤런.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네네. 인플레이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늘 지금 우리가 운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항만. 그러니까 수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와인 농가가 그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네들이 성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 자신의 그 수익성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와인을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와인이 정말 다시 리커버할 수 있을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마셔야겠다. 네. 그게 사실은 그 또 하나 이유가 중국이 이제 지금 약간 침체기에 들었잖아요. 아. 중국 사람들이 뭐만 손만 대면 모든 게 가격이 엄청 이제 뛰어오르던 그쵸, 때가 그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인 마신다 했더니 또 이제 난리 났대. 세계 와인이 동난다! 막 그랬는데 중국이 작년에 와인 그 소비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와인 가지고 재테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와인을 좋은 빈티지 와인을 사두면 몇 년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르니까 다시 팔고 뭐 예를 들어 로마네 꽁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한풀 죽었다고 합니다. 하긴 와인이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펀한 주종은 아니에요. 맞아요.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재밌는 주종이라면은 데킬라? 막 이런 생각이 나진 그럴 않아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지. 와인은 막 너무 고급스러워. 약간 젊은 차라리 사람들 즐기기에. 하이볼에 대해서 뭐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마실 건 없잖아요. 그죠. 예. 탄산수냐 토닉워터냐 이 정도. 나는 심각해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즐겁게 뭐 마시기에는 조금 와인은 너무 격조 높은, 맞아요. 예, 약간 럭셔리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죠. 중국에서 와이너리를 뭐 해갖고서는 중국산 와인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꽤 많았었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 와이너리란 것도 노하우 플러스 그치.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구나. 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류시장 힘들다고 하더라도 SNS 보면 다들 마시고 있던데. SNS는 다 좋은 것만 아, 그런 이렇게 건가? 잘라서 하기 때문에. 다들 좋은 거야 이제 마시면서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건가? 근데 사실 될 놈 되리죠. 되는 놈들은 돼. 지금은 일단 한국 시장도 위스키, 하이볼 같은 것들이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증류식 소주. 증류식 소주? 응. 제가 왜 그 박재범 원소주에 줄 섰다고 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줄 서 있었던 그거? 그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마시는 두꺼비로 대표되는 진로 소주는 네. 희석식 소주. 주정을 이제 희석해서 만드는 건데 증류식 소주란 거는 원류가 되는 청주를 증류시켜서 이제 거기서 받아내는 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 소주라고 하는데 그쵸. 이거는 이제 몇 년 새에 성장률이 5배? 이 정도 된다고. 오. 물론 브랜드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뭐 원소주, 토끼소주 등등등 하면서 이제 부침이 있지만 전체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나는 소주는 그냥 소주가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 뭐 빨간 뭐 이런 네, 그냥 초록색 병에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삼겹살이랑 먹고 그러려면은
근데 이제 코로나 때 하고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 전후 해갖고서는 네. 일단은 이제 물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되는 그런 상품 수도 적었고 그래서 그런지 위스키 같은 걸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가끔 가요. 이렇게 한번 술 사러? 사기도 보러. 하고 보러. 주로 이제 보면은 왠지 내가 안 사도 흐뭇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뭐 발베니 같은 거 제가 예전에 발베니 브랜디드 컨텐츠를 찍기도 했었는데 네. 호강했지 그때. 마시기 힘들 때라 갖고. 그런데 진짜 괜찮은 위스키나 좋은 거 이런 거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남아도나? 지금은 좀 많아요. 그래도.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어디 현대백화점이었나 어디서 무슨 이제 위스키 그걸 한다고 그래갖고 발베니가 뭐 15년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막 사람들이 오픈런 한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까지. 네. 근데 요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 막 갖춰져 있는데도 또 많고 그래서 뭐 사갖고 들어오기도 요새는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남는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이제 가서 또 한번 흐뭇하게 봐주고. 아니 결국은 주류 소비량이라는 거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마케팅 버즈 때문에 뭐가 인기 있다 그치. 없다 해도 그 인기도 오래가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근데 또 잘 안 마신다든지 조심한다든지 이런 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술이라는 게 결국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CBS에서 1980년대 말인가 프랑스식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방송을 했었대요. 다큐멘터리로. 그러면서 하루에 레드와인을 한 잔 마시면 심장병 발병률이 줄어든다. 나 그거 본 것 같아. 네. 그게 이후에 와인 소비량이 굉장히 늘었었고 맞아.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나온 게 지중해식 식생활. 이게 지중해식 식생활이라 그래도 뭐 올리브오일도 먹고 뭐 견과류도 먹고 하지만 플러스 와인 한 잔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인이 그래도 건강에 좀 좋은 면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의학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온 건 요 심장병 발병률이라는 것은 좀 줄어들어. 하지만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고까지 합하면 인간이 술을 마셔서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건강에 안 좋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중해식, 프랑스식 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피자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먹고 햄버거도 패티 하나 갖고 안 먹잖아, 걔네는 또. 그렇지. 몇 개 올려갖고 먹고, 콜라에다가 막 이러고 마시니까, 뭐 거기서 지중해식으로 가면은 건강에 좋겠다. 그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 와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몸이 좋은 거지. 식생활이 달라지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 미국 사회도 한동안 술 때문에 굉장히 사고도 많았고. 맞아요. 네. 저 사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미국 대학가에서 술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사고가 나도 이제 학교 학장이 전체 메일을 뿌리거든요. 이런 일이 다른 학교에서 있었으니 너희도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미국의 대학생들은 그 신입생 때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클럽 생활을 하는데 뭐 프레티니티 뭐 이런 거. 맞아요. 엄청나게 술 파티가 많거든요. 무섭게 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입생 환영회 이럴 때 기강 잡는다고 선배들이 후배를 굴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걔네들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경우들도 꽤 많아요. 맞아. 정말 어떻게 저런 걸 하라고 그러지? 막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우리 기껏해 우리는 신발에다가 술 마시라고 이런 거거든. 거기는 이렇게 욕조에다가 채워서 마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저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고들이 되게 많고. 근데 사실 미국이 음주 가능 연령 하면 우리가 보통 21살이라고 하잖아요. 만 21살 그것도.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술을 살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술을 살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와갖고 우리 아이가 17살이야. 너 한번 그래도 뭐, 마셔봐. 뭐 이럴 귀발 수도 기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셔봐.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살 수 있는 연령이 만 21세인데 그게 사실 레이건 대통령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연방법으로 뭐 음주 연령은 이제부터 만 21세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레이건 대통령은 일단 공화당 보수 대통령이고 네. 공화당 보수라고 한다면은 연방 정부의 힘보다는 주의 그러니까 주 정부의 권한 이런 거를 좀 리스펙트 해주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레이건 대통령 그런 사람이었고. 그럼 주별로 다 규정이 다른 건가요? 달랐죠. 다 달랐죠. 어떤 주는 좀 높았고 어떤 주는 좀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아이들이 네. 우리 동네에서는 못 마셔, 못 사 술을. 그러니까 딴 동네 가서 이제 주도를 건너가 갖고
마시고 놀고 어쩌고 하다가 사고를 집에는 와야 되니까 네. 오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나 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펀딩을 연방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막 이랬는데 주의 그 음주 가능 그 연령을 이제 높이면 주고 아니면은 안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한 거지. 뭐 알아서들 해. 그럼 니들 앞다투어 맘이지만. 높이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높여야지 돈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기숙사에선 18살도 마시고. 그거는 이제 21살 넘은 선배가 사가지고 와서 이제 마시는 거지.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네. 미국 학부모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 젊은이들이 전체적으로 술을 더 적게 마시는 건 사실인데 최근 대학가에서 좀 무서운 유행이 있더라고요. 무슨 유행인데? 볼그라고. 볼그? B-O-R-G. Blackout Rage Gallon이라는 그 그게 뭐예요? 술 마시는 유행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우유통이나 생수통이 이런 하얀 플라스틱 통에 뭔지 알아. 이만한 네. 거. 그게 3.8리터래요. 그렇게 컸나? 네. 거기 이제 술을 담아서 그런데 보통 거기 들어가는 술이 보드카 같은 독주, 거기다 비타민 음료 이런 걸 섞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신다. 죽겠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또 유튜브 같은 데서는 볼그를 어떻게 만들어? 뭐 이런 그 동영상이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웃긴 거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다른 컨텍스트였어요. 요즘 미국에서 마약 문제가 심하잖아요. 펜타닐 이런 거. 펜타닐 정말 작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모르는 새에 이렇게 맥주잔 들고 있는데 누가 약을 넣을 수도 있잖아. 오. 그러니까 내 술은 내가 지킨다. 라고 진짜? 해서 이제 그런 그 보트를 들고 다니는 그런 유행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마셔야 되는데 마약만 막 마약만 맞고 이만큼 크게 만드는 거구나. 그럼 다 마셔. 그래서 사실 술에 안전한 음주라는 게 사실 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 그거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하더라 진짜. 근데 진짜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거기다 뭘 내가 마시는 거에 뭘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으니까 와 근처도 못 가게 해야겠다 우리 애들. 막 그 맞아요. 생각부터 들었다니까. 맞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안전을 또 지켜야 한다. 이것도 동시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딸 가진 엄마도 되게 불안할 것 같아. 음. 아들 가진 엄마도 불안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근데 남자든 여자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게 술이란 게 진짜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5,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꿀술을 만들었다. 꿀술. 이런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예수님도 술을 그쵸. 드셨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이런 게 포도주 양동이가 막 채워지고 술독이 채워지고 이런 것도 있고 난중일기를 읽어도 이순신 장군도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술 없이 버티기 힘드셨을 거야. 몸이 안 좋았다. 밤에 자다가 땀이 흠뻑 젖어서 깨어났다. 이거 익숙한 광경인데 그런 생각이 동질감 뭐 이런 거 느끼고. 그렇지. 근데 정말 술은 우리가 줄여야 되지만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기쁠 때 슬플 때 항상 같이 있었어요. 맞아요. 인간하고 늘 함께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식 때 기쁘니까 술 마시죠. 장례식 때도 술을 마시죠. 맞아요. 술을 또 드리기도 하고 조상께. 그러니까. 그래서 술이라는 거는 그냥 인류와 함께 해온 거고, 저는 사실 이제 뭐 이쪽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정치학적으로도 되게 네. 많이 보거든요. 주류 정치학잖아요. 그렇지. 주류. 왜냐면은 이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 뭐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고 뭐 전통적으로 만들어 마시고 했지만 그렇게 변모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한테 저항하는 어떤 그런 상징. 왜냐면은 이제 잉글랜드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합병을 하고 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 세수가 모자라서 하면은 가장 쉽게 매길 수 있는 게 주류예요. 못 끊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거는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약간의 뭐랄까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지 뭐 이런 럭셔리는 뭐 세금을 매겨도 할 말은 없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수가 모자라서 세금을 매겠다. 아일랜드 그랬고 스코틀랜드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독립전쟁 끝나고 나서 돈 없으니까는 이제 주류에다가 세금 매기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근데 상대가 잉글랜드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항의 어떤 상징처럼 민족 돼서. 감정이 불타오르네. 그렇지. 그래서 멀리 들어가서 밀주하고 막 달빛이 내려가는 데서 막 밀주 막 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애국 나는 애국을 하는 중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이제 뭐랄까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고 한데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을 했잖아요. 카타리나. 네. 이 원래 수녀원에 있다가 이제 도망쳐 나온 맞아요. 거잖아. 루터의 도움을 받고 네. 한 10몇 명이랑 같이. 카타리나가 수녀원에 있을 때 맥주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아. 원래 수녀원, 수도원 이런 데서 그래서 많이 결혼한 만들었지.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뭐 자기 뭐 종교 다른 지도자라든지 뭐 신도들은 이제 와갖고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막 이제 술도 빚어서 내보고 뭐 이랬대요. 하여튼 굉장히 생활력이 좋았나 봐. 그래서 루터가 카타리나가 만들어준 맥주가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풍채가 있어서. 그렇지 하루에 2리터를 마셨대 맥주를. 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네. 슈바인 학생도 좀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뭔가 맥주가 그래서 루터랑 연결이 되면서 뭐 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개혁에 뭐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적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은 확실히 사람을 결속시켜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술 한잔 하고 나면은 왠지 맞아. 친구 되잖아. 그래서 술은 물론 과음은 나쁘지만 이제 술에 관련해서 즐거운 기억들도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즐겁다기보다 우스운 기억이 옛날에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네. 한국의 폭탄주 문화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하는 거야. 왜 막 이렇게 휴지 막 이렇게 해서 던지고 막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막 꽂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있잖아. 턱 치고 이런 거. 그래 그 턱 치는 거를 또 궁금해하셔갖고 이제 영국에서 고객이 오셨을 때 그 2층으로 맥주잔 밑에 두고 이제 위스키잔 위에 이렇게 해서 도미노 같이 쌓아서 톡 치면 촥촥촥촥 해갖고 폭탄주 만들어서 하면 막 브라보. 아 근데 참 돌이켜 생각하면 그 뭐라고 그걸 보여줬는지 한데 그거 세우느라고 그치 그치. 그 중간에 또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낭패니까 그랬던 그렇군요.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동아리를 했어요. 서클을. 네. 그래서 이제 합숙도 좀 하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각 대학교마다 그 서클들이 좀 있어서 이제 같이 합숙하는 시기에 뭐 술 배틀을 매일 밤 벌이는. 아 연합으로 이제 모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배틀을 해. 절대 질 수 없는 거 연고전. 그래서 막 이제 배틀을 하는데. 근데 고대한테 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주종을 택하냐 좀 달라. 아,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사람 숫자도 좀 있는 거고. 근데 카톨릭 의대 친구들이 항상 캡틴 큐를 이렇게 가슴에 쌓아놓고 왔어요. 캡틴 큐가 무서운 술인데. 무서운 술이지. 다음 날 숙취가 없잖아요. 다음 날이 없으니까 숙취가 없지. 다다음 날 깨나기 때문에 다음 날 숙취 없는. 그래서 항상 술 배틀을 할 때 카톨릭 의대랑 붙는다 그러면은 캡틴 큐를 고이 싸갖고 오신 분들. 예.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 그때는. 사실 화학 합성물인데요. 케미칼이죠 그냥. 네.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입생들이 초토화가 돼요. 막 마시고 그러다가 뭐 쓸려가는 거지. 뭐 업혀가고 그러니까. 뭐 그 추운 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또 운동을 한다고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운동화가 하나 남아.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몰라 다들.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나갔어요. 다른 이제 대학교들도 다 나와갖고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카톨릭 의대의 한 학생이 한쪽은 운동화 한쪽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구만. 몰라. 그러고서는 이제 나와갖고서는 운동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 맞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물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뭐 정말로 땀 정말 빨빨 흘리고 나서 맥주 한 잔 들이키면 그렇게 시원한 게 없고 이제 제가 어머니랑 여행을 좀 다니는데 어머니 물론 거의 술을 안 드시지만 굉장히 더운 날 정처 없이 모르는 길을 걷다가 정말 한 잔의 그런 시원한 화이트 와인 이런 거 이제 홍합이랑 먹고 이러면 야 이게 정말 행복인가벼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여름이 되니까 하이볼이 가끔 생각이 나네요. 이거 끝나고 한 잔 해야 되나요? 네, 아침에 가서 이제 탄산수와 네. 토닉 워터 말고 탄산수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지훈 박사님처럼 계획성이 쫀쫀한 사람은 아닌데 이런 거는 되게 계획하는 거 좋아요. 다음번 모임 때 누구랑 어떤 음식을 무슨 술이랑 먹을까.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또 월간 칼렌더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술 역사도 얘기하고 서로 간에 조금 창피했었던 기억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다음엔 또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끝나고 지훈 박사님이랑 한잔 하러 가고 싶네요. 네, 한잔 하자고. 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